혹시 여러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좀 지겹다,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편집이라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이 행위 하나로 우리 삶을 훨씬 더 창조적이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죠. 요즘 내 인생 진짜 재밌나?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 속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도 몰라요. 김정훈 박사님은요, 이 지루함을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까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지겨움, 이 지루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박사님은 그 이유가 우리가 창조성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천재야. 타고났어. 나는 창의력이랑은 거리가 멀어. 이렇게 딱 선을 긋죠. 근데 김정훈 박사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중요한 건 타고난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을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과 훈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성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루한 삶의 판을 뒤집고 창조성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줄 그야말로 생각의 틀을 확 바꾸는 핵심 원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오늘 내용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김종훈 박사님은 이걸 에디톨로지, 우리말로 하면 편집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점들을 그냥 다르게 이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우하우스를 그냥 디자인 학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창조 학교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것처럼요. 이 편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예시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폭탄이 마구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폭탄이 떨어진 지점을 지도에 찍어보니까 오라? 뭔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데이터를 완전히 다르게 분석, 즉 편집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폭격은 완벽하게 무작위였던 거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현실 자체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쿨레쇼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진짜 신기한데요. 똑같은 배우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앞에 뜨거운 스프 그릇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 얼굴에서 아, 배고프구나 라는 감정을 읽어내요. 근데 똑같은 얼굴 앞에 관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 슬프구나 라고 느끼죠. 배우는 아무 연기도 안 했는데 관객인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아서 정보를 편집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런 멋진 편집자가 되어야겠죠? 우리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안경, 그 렌즈부터 바꿔 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고민해요. 교환 가치는 말 그대로 남들이 정해준 가치예요.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사용 가치는 순전히 나한테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재밌지? 얼마나 즐거움을 주지? 바로 이거죠. 김정훈 박사님은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이 사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만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날 즐겁게 하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이 가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관점을 바꿨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창의적인 편집을 하려면 어떤 엔진을 써야 할까요?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시각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대부분 언어적 사고예요. 문제 주고 정답 찾고 딱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시각적 사고는 좀 달라요. 정해진 길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연결해보고 말 그대로 사고를 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멍 때리다가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다 이런 시각적 사고 덕분입니다. 이 편집의 개념은 현대미술의 역사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최고였죠. 이게 재현이에요.
그러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타나서 빛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기 시작했고요. 피카소 같은 입체주의 화가들은 아예 형태를 분해하고 재조립, 즉 편집했죠. 나중에는 아예 대상을 없애버리고 색과 선만으로 본질을 편집하는 추상미술까지 나오게 됩니다. 점점 관객이 참여할 틈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진화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과 정보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면 다 날아가 버리겠죠? 이걸 체계적으로 모으고 연결하고 편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텔카스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독일어로 그냥 메모 상자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우리가 보통 쓰는 노트처럼 시간 순서대로 쭉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카드 한 장에 적어서 상자에 보관하는 거죠. 순서가 없으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뒤섞고 연결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일단 뭐든 기록해요.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라는 관점에서 나만의 언어로 제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 언어입니다. 셋째, 기존에 있던 다른 카드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위한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진짜 차이는 이 편집의 가능성에서 와요. 그냥 노트에 적어두면 찾기도 힘들지만 제틀카스텐에서는 저 앞에 있던 A카드, 저기 뒤에 있던 C카드, 그리고 완전 다른 상자에 있던 X카드를 꺼내서 딱 연결하는 순간 그게 바로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 나만의 독창적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루한 삶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3가지 핵심 열쇠. 첫째,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재미, 즉 사용 가치를 쫓으세요. 둘째, 제텔카스텐 같은 시스템으로 생각의 재료를 차곡차곡 모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창조성의 진짜 엔진은 재미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